오늘 리뷰는 바로 PG 얼리시드 뉴 건담의 파트 2 외장 앤드 무장입니다. 무장 중에 핀 판넬은 별도로 파트 3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파트 1인 프레임 편을 보고 오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외장 전부 씌웠고 무장 및 모든 구성을 나열해봤습니다. 프레임에서는 사실상 프레임에 필요한 것들만 좀 설명을 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교체용 손이라든가 이런 걸 소개 안 했죠. 대신에 오늘은 이제 외장 및 무장 편이다 보니까 핀 판넬은 따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핀 판넬 관련 부속품들은 좀 잠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요 액션 베이스까지는 쓸 거니까 어떻게 장착하는지 같은 거는 좀 설명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핀 판넬을 제외한 다른 구성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은 애칭 스티커 2종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플라스틱 스티커가 쓰인다던가. 플라스틱 스티커는 이거 본체 외장에도 일부 쓰이는 데가 있어요. 무장에도 좀 쓰이기도 하고 쭉 보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편에는 습식 데카를 몇 장 붙여왔습니다. 어깨에 아무로 마크라든가 아니면 쉴드에 아무로 마크, 스커트에 론도벨 마크까지는 좀 대표적인 엠블럼 위주로 부착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은 외형 시작하면서 이 스티커 커버실이라고 하는 이 친구 한번 사용해보면 좋겠네요. 일단 무장들 먼저 빔 라이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 건담의 빔 라이플보다도 더 색깔이 다양해졌고 분할이 많아졌습니다. 좀 더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좀 많죠. 일단 총부 같은 경우는 프레임 때도 잠깐 봤지만 위쪽으로도 뭔가 파츠가 더 생겼습니다. 마치 위에도 총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러면서도 외장 자체의 디테일도 패널 라인은 좀 절제된 느낌? 많지 않아요. 그냥 점점점이라던가 작은 라인이라던가 이런 거 정도 들어있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프레임이 노출되면서 이런 안쪽에 코팅 파츠가 밖에 보인다거나 중간에 있는 프레임 파츠가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뒤쪽으로도 손잡이 자체도 보면은 앞뒤로 그립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 역시 이렇게 외장이 뚫려서 안쪽에 프레임이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그 프레임 때도 봤던 노출 기믹 있죠. 이렇게 외장을 전개하면 안쪽에 프레임이 보인다거나 앞쪽은 슬라이드 하기도 했죠. 이렇게 하면 밑에도 또 프레임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외형이 달라지는 것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개 기믹이 참 멋지죠.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은 수납용 조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 쪽에다가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프레임엔 없었고 외장에 들어가는 파츠이기 때문에 이제 외장 부분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됐고, 에너지팩 같은 경우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에너지팩은 가볍게 그냥 슬라이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바주카랑 라이플 공통 기믹인데 손잡이에 고정용 구멍이 없어요. 이 프레임을 돌려주게 되면 구멍이 생깁니다. 밑에 보면은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를 돌려서 프레임이 회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좌우 어느 방향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손 어디든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뉴 하이퍼 바주카! 이제 외장이랑 다 씌워서 완성된 뉴 하이퍼 바주카입니다. 어마어마한데요. 포구는 안쪽으로도 프레임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내부를 어둡게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요건 좀 의외의 파츠, 내부를 덧댄다니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가드 부분에는 플라스틱 스티커들 사용이 됩니다. 앞뒷면으로 다 사용되기 때문에 다 부착해주면 되겠고요. 앞쪽은 센서 부분, 클리어 파츠, 안쪽에는 메탈릭 파츠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포신에도 약간의 패널 라인 들어가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손잡이 쪽에는 이제 가동 축에 플라스틱 스티커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리거 파츠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의 트리거 파츠, 그리고 손잡이 당연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요.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향을 꺾어줄 수 있어요. 요거 좀 포인트. 그리고 손에 쥘 때는 라이플이랑 똑같이 내부 프레임을 돌려주면은 이제 구멍의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가드 역시 이렇게 내 귀퉁이마다 플라스틱 스티커가 쓰입니다. 다 부착해주면 되겠고, 뒤쪽으로는 이제 프레임 때는 그대로 노출됐었지만 지금은 외장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의 파츠라든가, 여기 하얀 쪽에도 프레임 디테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완전 가려졌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실버 파츠로 디테일이 또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 스티커를 사용을 한 이런 좀 색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특징이고요.
중간중간 이런 초록색도 스티커를 쓰고 있는 부분, 뒤에도 은색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센서 부분도 내부에 실버 파츠를 넣어서 클리어 파츠로 위에다 씌워놓은 형태. 그래서 깔끔하게 내부 디테일까지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중간 부분, 여기 수납용 조인트를 끼우는 부분도 있는데 이 위쪽 프레임 자체가 회전을 합니다. 이게 가동을 해요. 어라 싶은 부분 중 하나.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백팩에서 뭐 바주카를 따로 전개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뒤쪽으로도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안쪽에 글로스 인젝션 파츠에다가 클리어 파츠 씌워놓은 형태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전체가 프레임이었는데 이제 외장을 완전히 씌워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기엔 되게 매끈하죠. 깔끔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탄창을 뺐다 꼈다 할 수 있고요. 바주카의 탄 같은 경우도 안쪽에 잘 수납이 되어 있고 아직도 이렇게 슬라이드로 뺐다 넣었다가 할 수도 있죠. 이 뒤쪽 같은 경우도 내부에는 역시 글로스 인젝션의 실버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주카의 슬라이드 기믹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바주카 연결 프레임이 따로 있습니다. 뭐 기존의 뉴건담엔 없던 거라서 제가 따로 빼놓긴 했는데 요걸 통해서만 바주카를 수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뉴건담은 뭐 백팩 사이에 그냥 슬라이드로 바주카를 이렇게 끼웠잖아요. 근데 PG 얼리쉬드에서는 그 부분이 어레인지 되어서 이 중간 연결 프레임을 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요. 외장 쪽에도 초록색이나 빨간색 이런 쪽에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요. 은근히 구동부 디테일도 있고 꽤나 멋진 형태거든요. 이거 자체가 요 중간 관절들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 커버도 펼쳐주면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프레임의 전개, 중간에 회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팩에 바주카를 장착한 상태에서 여기 끝에 작은 쪽에 바주카가 있으니까 이걸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옆으로 빼는 것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바주카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관절들이 바주카의 무게를 견디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과연 잘 버틸지. 뭐 아무튼 간에 이 조인트, 안쪽에 숨겨져 있던 조인트를 전개한 상태에서 커버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주카 수납부를 여기다 끼워서 수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주카도 지금 충분히 무거운데 괜찮나요?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는 락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등에 끼워질 조인트 바로 위에 보면 여기 후크가 2개 있습니다. 돌기 2개 보이죠? 이걸로 위에 걸어요. 빠지지 않게. 조인트도 끼우고 이걸로 걸어서 처지지 않게 하는 거죠. 여긴 의외로 락기구가 있다. 뭐 이따가 가동 다 보고 이제 무장할 때 한번 이렇게 장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쉴드. 여기는 습식 데칼로 아무로 마크를 부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꽤나 큰 데칼, 그러니까 여기 부속된 습식 중에 제일 큰 습식 데칼이에요. 그 정도다 보니까 부착했을 때 존재감은 확실하죠. 일단은 전체적인 실루엣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건담의 그 쉴드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 뭐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프레임 그대로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디테일이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바깥쪽부터 보면은 일단 외장이 좀 두껍게 바뀌었습니다. 얘 원래 우리가 아는 뉴건담의 쉴드는 평면이란 말이죠. 근데 패널 라인도 많이 생겼고요. 구멍 뚫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겉에는 살짝 라이트 그레이, 안쪽이 화이트 해가지고 살짝 투톤 외장을 쓰고 있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애칭 스티커가 크게 쓰여서 꽤나 멋진 그런 열 배출구 그런 느낌도 많이 들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도 역시나 프레임 디테일이 살짝 이렇게 겉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옆에도, 이게 앞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사이드에서 보면은 프레임 노출이 그대로 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여기 옆에도 꽤나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널 라인도 깊게 파여가지고 쭉 이어져서 여기서 먹선 넣었을 때 꽤나 멋진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끝에는 역시나 빔건이 빼꼼 나와 있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안쪽으로는 역시나 플라스틱 스티커를 쓰는 부분들이 있다, 없진 않다. 위에는 빨간색, 안에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꽤 좋았던 게 있다면은 이 중간에 금색깔 프레임 파츠가 쓰이는 부분, 이 부분이 약간
빔건의 제너레이터 같은 느낌도 주면서도 꽤나 디테일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원래 뉴건담의 쉴드에 있는 빔건 설정상 이것도 화력이 어마어마한 빔건이다 라는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제너레이터 다이렉트 연결이라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디테일의 표현 뭐 그런 것도 좋았고, 쉴드에 덧대져 있는 프레임 이런 것도 디테일 꽤나 멋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끝에 달려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도 탈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는. 근데 지난 시간에 안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시나 전개 기믹인데, 전개 기믹인데 수상한 전개 기믹입니다. 왜? 슬라이드 오픈, 그리고 아래쪽 해치 오픈, 그리고 그 아래쪽 아예 여기는 외장을 탈거할 수 있어요. 아예 이렇게 빼주면 수상한 사각 구멍 1, 수상한 원형 구멍 3개, 니들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쉴드에다 뭐 끼울 예정이라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빼놓은 외장 다시 껴주고, 여기 기본적으로 뉴건담 본체 기준으로는 해치 오픈 기믹이긴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쉴드를 위한 조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쉴드 장착용 조인트입니다. 오른팔용, 왼팔용이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팔 자체가 비대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조인트인 거죠. 일단 오른팔은 평면이다 보니까 그냥 되게 단촐한, 익히 뭐 있을 법한 그런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왼팔은 빔사벨 홀더다 보니까 그 홀더를 좀 감싸는 형태로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두꺼운 조인트 쪽에 쉴드를 장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쪽은 플라스틱 스티커까지 써가지고 꽤나 신경을 쓰는 형태. 뭐 어차피 기본은 왼팔이니까요. 그래서 이 조인트를 쉴드에 장착. 그리고 이 장착부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쉴드 자체를 일정 부분 꺾어주는 것도 됩니다. 회전도 되고요. 그리고 무장 보는 김에 빔사벨류도 먼저 보도록 하죠. 왼팔 빔사벨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노란색 파츠를 슬라이드하면 밑으로 내려오고요. 아래를 오픈하고 그대로 들고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 기믹은 좀 아쉬운데 RG에서는 그냥 슬라이드하면 빔사벨이 알아서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위로 이렇게 슥 하고. 그 기믹이 없네. 아무튼 일반 빔사벨입니다. 손잡이 끝부분부터 해가지고 꽤나 외장 자체의 디테일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습이에요. 구멍도 뚫려 있어서 이쪽을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손에 쥐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고요. 위쪽 이 내부 역시 패널 라인이 있어요. 먹선 넣었는데 티는 많이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입니다. 빔 파츠죠. 뭐 새로 만들어졌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기존의 PG들이 쓰던 빔사벨을 그대로 넣어줬어요. 아니 뉴건담 이렇게 큰데 그 좀 사이즈 큰 걸로 좀 바꿔주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자루에다 껴서 그냥 들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납할 때는 다시 잘 밀어넣고 내려서 닫고 슬라이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롱빔사벨은 백팩에서 그냥 뽑아주면 되죠. 역시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롱빔사벨입니다. 가드 부분은 전개, 손잡이 자체의 디테일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가드 내부에도 디테일이 있는데 여긴 먹선 따로 안 넣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쪽도 이런 빔 발생하는 부분 내부에도 디테일이 있어서 아유 변태적으로 넣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여기는 손잡이 구멍이 없잖아요. 어떻게 구멍을 만드느냐, 이 아래쪽 유닛을 빼면 슬라이드로 내부 자체가 빠집니다.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빼서 90도 돌리고 넣으면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구멍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양손 어디든 끼울 수 있죠. 그래서 평상시엔 이렇게 구멍을 막아 놓은 상태로 수납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빔 파츠는 역시 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곡선이 두드러지는 형태의 롱 빔사벨의 이펙트, 그리고 손잡이 뒷부분에도 빔이 발생되죠. 그래서 맞춰서 그냥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롱 빔사벨 완성! 확실히 방금 빔 파츠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 차이, 두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선택 조립용 얼굴 프레임! 이거는 프레임 편 때 한번 설명을 했었죠. 지금 안쪽에 실버 파츠에다가 클리어 파츠를 씌운 걸 쓸 거냐, LED를 쓸 경우 완전한 클리어를 쓸 거냐, 아니면은 제가 조립한 이제 메탈릭 그린 코팅 파츠를 쓸 거냐. 뭐 취향 따라가는 거긴 하겠지만 LED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클리어 파츠가 강제되는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핀 판넬 홀더 파츠. 백팩의 빔사벨인 부분, 그러니까 백팩의 오른쪽을 핀 판넬 렉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더블 핀 판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사이에 뭐 코팅 파츠를 쓴다거나 검은색 파츠 위아래 쓰이고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교체가 가능한 형태에다가 조인트 자체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일정 부분 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조인트 자체의 두께가 상당한 편인데 그래도 장시간 핀 판넬 달고 있으면은 이제 단독으로는 위험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속도 비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교체용 손 4종입니다. 주먹손은 미리 껴놨고요. 일단은 편손, 일반적인 편손입니다. 근데 안쪽에 마디마디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코팅 파츠는 아니고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손바닥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꽤나 멋지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적당히 두툼한 형태에다가 적당히 액션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참고로 손목에 볼 조인트 이외에도 축관절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플 손, 이제 손바닥에 무장 고정용 핀이 있는 형태입니다. 사이에는 역시나 프레임 파츠가 쓰이기도 했고요. 장착 자체는 뭐 일반적인 우리 알고 있는 건프라 그겁니다. 이렇게 안쪽을 떼어내면 끼울 수 있는 형태예요. 이쪽 역시 손목에 축관절이 들어가 있죠. 이게 축관절이 없는 게 주먹손만 없어요. 그리고 전지가동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전지가동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로도 무장을 쥘 수 있거든요. 안쪽에 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무장 쥘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냥 고정손 쓰는 게 좀 편한 게 다른 거보다 엄지손가락 가동이 좀 불편합니다. 이거 가동 RG 가오가이가 때 그거 느낌 나네요. 볼 조인트가 있는데 안쪽으로 꺾어서 중간 축을 꺾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쓰는, 그나마 가오가이가보다 좀 나은 거는 완전히 볼 조인트가 막힌 게 아니라 좀 가동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 정도.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벌리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벌리려면 이게 축을 펴고 이렇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각도가 좀 제한되기도 해서 불편함이 좀 있죠. 그치만 이 전지가동손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는 무장을 쥐는 것보다는 이겁니다. 손가락 끝에가 파츠가 분할되어 있어서 짠짠짠 5개의 마디의 손가락이 전부 다 이렇게 전개! 애니메이션에도 나온 뉴건담의 더미 발사구입니다. 프라모델에서는 굳이 따지면 손가락 끝에서 재현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의 뉴건담은 여기에 없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좀 놀란 부분 중 하나인데 더미 발사 액션을 할 수 있다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지가동 손이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손가락들을 굽혀서 주먹손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요. 근데 여기서도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펼쳐지는 게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각도 제약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엄지손가락 펴면서 해주는 게 편하다라는 거겠네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으로 꺾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들도 마디마디 축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지만 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이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막히죠. 그리고 60분의 1 스케일의 아무로레이 첸 아기 피규어입니다. 색깔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설정화 느낌을 살려서 포즈가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포즈의 재현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암으로 잠깐 보면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포즈 전부 다 암으로 그 느낌, 그 제복 스타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도 뒤쪽으로도 그 제복의 그 특유의 라인들이 눈에 띄죠. 첸 같은 경우도 경례하고 있는 포즈에다가 제복 스커트의 디테일, 벨트의 디테일 이런 게 다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유의 헤어스타일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죠. 신고 있는 건 부츠에다가 뒤로 돌려보면은 이제 홀스터 디테일까지 있고, 꽤나 디테일하다 느낀 게 아까 암으로도 잠깐 있었지만은 지금 다리가 굽혀지는 오금 부분에 이런 옷 주름 디테일까지도 다 있어요. 자, 다음은 대망의 액션 베이스입니다. 유니콘 건담 액션 베이스요. 애초에 여기 이게 X 런너거든요. 이 바닥 자체가. 그래서 여기 X PG 60분의 1 유니콘 건담 2014년 이렇게 써 있어요. 단지 회색이 검은색으로 사출됐다 정도의 차이만 있고요. 모양 자체는 유니콘 때 그것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옆에 빔 게틀링 거치대도 그대로 디테일이 거기다가 지금 뉴건담 와서 파츠가 추가된 건데 이제 마개가 있어요. 커버 파츠가 있습니다. 이걸 빼보면은
짠! 안쪽에 실드랑 바주카 끼우는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강제로 막아놓은 거다. 근데 진짜 다 떠나서 진짜 이 베이스는 진짜 와. 거기다가 뉴건담인데 기둥은 유니콘 뿔. 원래 유니콘 건담의 베이스 자체가 이 기둥을 유니콘의 블레이드 안테나 형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흔적이 그대로, 흔적도 아니죠. 그냥 그걸 그대로 썼으니까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 조절하는 것도 앞에 있는 스토퍼 가지고 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본체를 공중에 띄울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밑으로 내려놓고 해야 이제 두 발을 바닥에 딱 올려둘 수 있겠죠. 그나마 또 바뀐 부분이 있다면은 조인트 부분입니다. 아주 길게 뻗는 걸로 바뀌었죠. 원래는 유니콘 건담 때는 이 조인트가 한 중간쯤 정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유니콘의 조인트가 정크로 남습니다. 그리고 원래 LED 유닛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 앞쪽에 배터리 박스 들어가는 공간 그대로고요. 이걸 뒤집으면 스위치 노출되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빠져서 이 전선이 올라가는 라인, 배선하는 라인도 그대로 똑같이 올라갑니다. 정말 순수하게 이 조인트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유니콘이 아니라 뭐 뉴건담에 맞게 좀 바뀌었다 정도? 뭐 그 정도? 근데 장착 방식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서요. 뉴건담 등 정중앙에 여기 밑에서부터 슬라이드하는 부분 있죠. 이 백팩을 빼고 보면 이 등 정중앙 여기에 슬라이드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유니콘 때랑 뭐 장착 방식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건담 갖고 와서 등에 슬라이드 뭐 편안하게 베이스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성 전부 다 살펴봤으니까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미 프레임은 앞서 1편에서 파트 1에서 전부 다 봤으니까 바로 외형이랑 쫙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프레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제 좀 더 매끈한 외형들의 형태, 이제 프레임 때 느꼈던 엄청 화려한 디테일들 막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수수한, 완성했을 때보다 프레임 때가 훨씬 더 화려한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참 재밌네요, 그런 점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투톤 분할의 화이트와 그레이 톤이라든가 갈라져 있는 형태, 프레임의 노출, 이거를 솔직히 PG 얼리쉬드에서 처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RG 뉴건담에서 이미 느껴본 적 있는 감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 대단히 새롭게 와닿는 느낌은 아니다. 뭔가 신선한 새로운 경험보다는 뭐 60분의 1 스케일의 뉴건담이 나왔구나, 오 멋지다, 이런 느낌.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보면은 안테나까지가 37.5cm 가까이 되네요. 거의 38cm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사이즈만 놓고 봐도 역대급 사이즈긴 합니다. 그동안 다른 PG들도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프레임 때도 등장을 한 퍼스트 건담 다시금 등장을 해주면은 엄청난 사이즈 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한 3배가 넘죠. 3배가 넘는, 좀 넘네. 상당한 차이다. 건담의 시작과 아무로의 끝, 딱 이렇게 놨을 때 느낌, 뭐 좋다. 그리고 데칼 같은 경우는 양쪽 어깨 쪽에 대표 마크라든가 엠블럼 위주로 했고요. 스커트에는 론더벨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일단 프레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아무래도 완성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제대로 뉴건담의 그런 멋진 모습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뭐 프로포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으니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인상. 살짝 카메라가 눈높이보다 살짝 위긴 하거든요. 근데 이 특유의 카리스마, 요즘 뭐 RG라든가 아니면은 뉴건담의 입체화가 되는 것들에서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카리스마인데 굉장히 짙게 느껴진다. 그 느낌 자체가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프레임 때 봤었던 이런 덕트 내부의 코팅 파츠가 쓰인 부분이나 바로 옆에 있는 요 프레임이 노출된 부분이라든가 합금 파츠를 쓰고 있는 발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노출이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기본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형태입니다. 뒤통수 같은 경우도 검은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뒤통수 쪽에도 렌즈 내부 디테일부터 클리어 파츠 잘 씌워져 있고요. 무엇보다 안테나,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노란색 파츠가 코팅 파츠를 뒤덮고 있는 게 보입니다. 프레임 때 봤었던 안테나가 내부에 그대로 보이죠.
거기다가 안테나 뒤쪽에도 패널 라인들이 있다. 앞쪽에서 봤을 때 메인 카메라 부분 안쪽 역시 프레임과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져 있고, 눈 같은 경우는 프레임 때 이미 봤지만은 이쪽은 코팅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역시 LED가 없다면 코팅 파츠를 쓰는 게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턱에 이 빨간색도 파츠 분할로 프레임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프레임 때는 못 봤던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머리 옆쪽인데, 자세히 보면 요 틈새 안에 애칭 스티커로 디테일업이 되어 있는 부분도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탄피 배출구. 이 극장판 예고편에 보면은 발칸을 바바바박 하고 연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탄피 배출구에서 탄피가 막 빠져나오는 그런 유건담의 모습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요 발칸 커버 부분이나 뭐 메인 카메라 커버나 이런데 지금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 외장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몸통! 이제는 뭐 애칭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코팅 프레임이라든가 완전히 다 가려진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뉴건담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형태인데, 가만 보면은 검은색도 투톤으로 바뀌었어요. 가운데 라인은 진한 검은색인데 겉부분은 좀 밝은 톤으로 되어가지고 이 부분도 확실히 느낌이 일반 뉴건담과는 좀 다르다, 사뭇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장 자체도 가만 보면 패널 라인들이 은근은근 들어있어요. 검은색에도 이것저것 들어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좀 조형적인 면, 여기 양각으로 올라와 있다든가 솟아있다든가 뭐 경사면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 좀 그래도 볼 게 꽤 있다라는 부분이라, 프레임 때 봤었던 흰색 프레임은 그대로 겉에 살짝 보이는 형태이긴 합니다, 여전히. 그러면서도 겨드랑이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안쪽에 코팅 프레임이 슬쩍 노출되게끔 덕트가 있는 것도 특징이죠. 그 외에는 이 정면 외장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뉴건담의 느낌이 좀 물씬 난다라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위쪽으로 가보면은 왼쪽 가슴에 요 센서 부분, 여기도 클리어 그린이 사용이 됐죠. 반대쪽은 막혀있는 일반 형태고, 이 목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은 그대로입니다. 금색 파츠에 요 빨간색의 파이프라인, 회색의 프레임, 플라스틱 스티커 뭐 여전히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복부의 요 콕피트 해치 부분, 여기도 잘 표현되어 있고, 옆에 은색의 프레임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옆구리 쪽으로 가면 흰 색깔 외장들과 함께 안쪽에 콕피트 회전축 있죠. 그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중간 부분이 붕 떠 있어요. 외장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동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쪽으로 살짝 내려가는 쪽, 여기 안쪽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안쪽에 전선 디테일이 살짝 노출되는 게 포인트. 그리고 등으로 가봅니다. 백팩을 잠시 떼어내면 이쪽은 사실상 백팩을 장착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가운데는 프레임 그대로 되어 있고요. 어깨 쪽으로 검은색의 외장과 아래쪽으로도 크게 외장이 뒤덮여 있는 게 좀 달라진 부분.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쪽에 스티커가 살짝 노출되면서 프레임과 함께 슬쩍 보이는 그런 형태, 그 외장으로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은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허리 중간 부분, 옆구리 사이가 그대로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라는 게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프레임 편에서 이야기했던 이 허리 뒤쪽에 있는 축이 상체 전체를 지탱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외장을 씌워도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백팩을 장착해서 백팩도 한번 봅시다. 일단 그냥 검은색 외장이 씌워진 게 전부거든요. 버니어 같은 경우는 메탈 파츠 쓰고 있는 거 동일하고요. 안쪽에 클리어 파츠, 스티커, 그리고 이 전선 디테일, 아래쪽 파란색, 위쪽 빨간색, 그리고 은색깔 프레임이 그대로 살짝 빼꼼하고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변으로 해서 그래도 보조 스러스터 같은 형태의 이런 내부가 노출되는 외장이라던가, 덕트 디테일이 있는 외장 형태라던가, 뭐 이런 감싸고 있는 외장은 내부까지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완전히 다 감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멋지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는 오른쪽 핀판넬 홀더 파츠가 별도로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왼쪽 홀더 파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역시 이제 회전이 일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기본 구성은 같습니다. 코팅 파츠에 이제 슬라이드로 끼우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이 기본은 롱 빔사벨 홀더죠. 그래서 아까 무장에서 봤던 롱 빔사벨 들어가 있고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뭐 노란색의 외장, 검은색의 외장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 부분이라든가
뭐 장착 방식이야 이제 판넬 홀더랑 같은 형태긴 한데 여기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이 홀더 자체가 이렇게 살짝 가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발도하기 편하게끔 좀 각도를 몸통 쪽으로 앞쪽으로 좀 꺾어주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음은 어깨. 일단 왼쪽 어깨에는 암으로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연방군 엠블럼을 부착을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부착을 했고요. 일단은 어깨 외장 자체가 은색 프레임은 노출, 나머지는 가려지는 형태. 그래서 프레임 먼저 딱 봤을 때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위쪽까지도 외장을 다 덮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때 봤던 그 디테일이 거의 안 보이죠. 진짜 은색 프레임만 살짝 노출된 게 전부라는 게 포인트. 그래서 기존의 뉴건담의 매끈한 어깨보다는 아무래도 프레임들이 노출되는 게 추가돼서 확실히 더 디테일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덕트는 그대로입니다. 흰 색깔 외장의 안쪽에 코팅된 테두리 내부의 덕트,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그래도 여기는 회색의 프레임이 좀 노출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위쪽으로는 약간 이제 구멍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디테일들도 좀 보이고 프레임 노출 살짝 보이고, 뭐 뒤쪽은 뭐 앞쪽이랑 똑같죠? 그리고 팔 상박 쪽도 보면은 이제 전선 디테일이나 이런 거 안 보이죠? 완전히 외장으로 가려놓은 형태. 그래도 관절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스티커라던가 뭐 코팅 파츠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사실상 슬쩍 보이는 이 코팅 파츠 하나 정도만 노출되고 나머진 거의 다 가려진 형태입니다. 안쪽도 다 가려졌어요. 완전 가려졌고, 손목도 보면은 이제 볼록하게 지금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에 또 플라스틱 스티커가 슬쩍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목 자체도 검은색 외장으로 가려놓은 상태이고, 바깥쪽에 이제 아머 자체도 이제 검은색 외장으로 완전히 씌워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손등 같은 경우도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안쪽이 화이트, 아래쪽이 그레이다. 그리고 골반도 한번 봅시다. 일단은 고관부에 V자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프레임이 살짝 노출이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 외장으로 전부 다 가려놓은 형태입니다. 이거는 아래쪽까지도 가려져 있어요. 아래쪽에도 플라스틱 스티커가 하나 작게 쓰이는 부분도 있다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앞쪽 스커트 론도벨 엠블럼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슬쩍슬쩍 보이는 내부 프레임, 여기 빨간색이나 은색 같은 경우는 프레임 때도 이미 봤던 거죠. 그리고 앞쪽 스커트가 프레임 때만 하더라도 은색이 없었는데 외장 씌우면서 아래쪽 라인으로 생겼습니다.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실루엣, 그러면서 옆에서 봤을 때는 프레임이랑 또 분할돼가지고 색깔이 좀 더 다양해 보이는 그런 형태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프레임 상태에서 딱 외장 추가된 게 전부입니다. 흰색 외장 파츠 하나짜리로 탁 끼우면 끝이에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화려했는데 빨간색이랑 흰색, 회색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좀 내부가 슬쩍 보여서 금색도 보이는데 위쪽으로는 아예 거의 노출이 없다. 그래도 사이사이 보이는 프레임들이 인상적이긴 하죠. 물론 이제 해치 오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부를 보이게끔 해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또 이제 해치 오픈 때의 이야기고. 그리고 스커트를 좀 들추어서 다리 쪽도 봅시다. 일단 허벅지 바깥쪽이 그레이, 앞쪽이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흰색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 위를 이제 또 화이트 파츠들이 뒤덮고 있는 형태여서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의 프레임 노출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흰색 외장을 덮고 있다. 구멍이 살짝 뚫려 있는 것 정도가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복잡하지 않죠. 그나마 뭐 파츠가 이것저것 분할되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매끈한 외장이 뒤덮고 있어가지고 이제 프레임의 그 복잡한 형태가 잘 보이진 않는다. 위쪽 테두리가 그레이고요, 아래쪽이 화이트, 밑에도 화이트네요. 그러면서도 뉴건담 특유의 무릎에 있는 덕트 노출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투톤입니다. 블랙, 그리고 좀 더 밝은 톤의 블랙 해가지고 금색의 프레임 노출, 그리고 여기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사이사이 금색 보이죠? 이런 것도 좀 멋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 플라스틱 스티커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프레임의 노출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종아리 스러스터 같은 경우도 투톤입니다. 위에가 그레이, 아래가 화이트인데 안쪽에 이제 합금 버니어가 그대로 노출된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뒤쪽도 금색의 프레임이 살짝 노출이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방열핀처럼 보이던 그 금색깔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외장은 한 겹 씌워 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정강이 라인을 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외장이 갈라져 있는 게 그대로 보이는 그런 형태. 다른 것들보다도 유독 갈라진 부분이 많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앵클 가드가 앞뒤로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파츠를 씁니다. 그 바로 위쪽이 다 화이트 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역시나 은색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 노출 살짝 보이기도 하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외장 자체는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발 같은 경우도 지금 검은 색깔 외장으로 발 옆 라인, 발바닥 라인을 전부 다 감싼 형태, 발등도 흰색, 회색 파츠로 감싼 형태, 그러면서도 덕트는 역시나 노출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뭐 발바닥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기 때문에 프레임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형 다 봤으니 가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외장을 끼운 상태에서 가동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언뜻 보기에는 가동부에는 외장이 특별히 씌워지거나 더해지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나마 뭐 허리 같은 거, 어깨도 좀 있겠구나. 봅시다.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똑같죠, 이쪽은? 근데 목 뒤쪽 외장은 그래서 과연 이 프레임이 들리는 것도 여전하고요. 목 자체 편하게 턱 걸린다. 걸리네요. 프레임 때 안 걸렸는데 턱 걸리네. 살짝 고개를 들면서 해주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목 뒤쪽 외장도 한번 보면 뒤통수 외장이 가동을 여기도 가동이 조금 제약이 생겼어요. 프레임 때만큼 안 움직이네. 그래서 고개를 드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었죠. 목 자체 프레임까지 이용을 해서 크게 들어지는 목을 볼 수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외장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어깨 뽑는 데는 근데 뭐 저게 지장을 주진 않으니까 어깨 프레임 그대로 노출되면서 어깨를 앞으로 뽑는 거, 뒤로도 좀 가동하고 넣어서 위로 가동하는 거 보면은 약간의 제약이 생겼네요. 외장끼리의 간섭이 생겼다. 그러네요. 그래도 어깨 외장 자체가 별도로 가동하는 건 여전해서 팔을 옆으로 드는 거는 이쪽은 뭐 큰 제약은 없다라는 거. 상박 회전도 뭐 그대로인 듯 했는데 외장이 프레임에 간섭이 생기네요. 완전히 차렷 자세에서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돌리려고 그러면은 간섭이 생겨요. 살짝 벌린 다음 돌리면 편안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일 관절 가동 똑같고요. 팔꿈치 돌려서 가동해서 완전히 똑같네. 완전히 굽혀지는 거 여전하네요, 이쪽엔. 그리고 손목의 가동, 손목 프레임이 외장이 생기면서 거의 90도 가까이 꺾이던 손목이 45도 정도로 제약이 생겼고요. 볼 조인트는 뭐 여전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기본적으로 회전축, 확실히 허리 외장 추가되면서 돌릴 때 바로 뒤에서 간섭이 생겨버리네요. 그래서 프레임 때보다 조금은 덜 돌아간다? 회전 자체는 그런 게 있겠고, 그리고 흉부 스윙 축은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꺾어주면은 내부 프레임이 더 노출이 되는 부분도 그대로군요. 그리고 흉부가 들리는 것도 숙여지는 거. 이거는 연동 좋다. 이건 멋지다. 지금 이 가슴 바로 아래 흰색 외장 보셨나요? 이게 가동하면서 흉부를 숙일 때 연동돼서 싹 하고 같이 가동하면서 벌어지네요. 흉부 가동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골반의 좌우 스윙 부분은 여전하죠. 똑같습니다. 여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네요, 특별히. 그리고 이 골반 쪽에 들리는 관절, 이 뒤로 넘어가는 관절이기도 했죠. 이 부분도 특별히 뭐 가동이 바뀌거나 더 뭐 줄어들거나 하는 거 없이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콕피트 부분에 가동이 있었잖아요. 콕피트 부분이 앞으로 숙여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해치 오픈을 해야 가동이 좀 더 많이 되고 편안해지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이 해치 부분이 이 흉부 외장 자체가 가동을 막는 역할을 하죠, 지금. 그나저나 이 허리 스윙 부분이라든가 허리가 뒤쪽으로 들리는 거라든가 뭐 회전 요 스윙 축 같은 경우는 정말 외장 씌워진다고 추가적인 뭐 강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건 없네요. 뭐 외장이 막아준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런 기믹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는 이 상태에서도 아주 크게 들어집니다. 뭐 앞쪽과 사이드가 연동돼서 같이 벌어지는 것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 창출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뒤쪽 스커트 가동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볼 조인트이다가 안쪽으로 완전 밀어 넣으면 축이 된다. 요것도 포인트인데 좀 살짝 이렇게 뒤쪽으로 쭉 벌려서 크게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죠.
근데 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리가 앞으로 들리는 부분은 좀 막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아예 공간을 비워버릴 수 있으니까 90도 이상 움직이는 건 여전합니다. 특별히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리고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은 프레임 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안쪽에 기믹 부분, 그러니까 이 고관절의 축이동 부분이 얇고 다리를 옆으로 드는 관절에 비해서 고정성도 조금 미묘해서 지금 골반 자체가 막 이렇게 관절 자체가 지금 막 흔들리죠. 조심조심 만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이 이 뉴건담 모든 관절 중에 제일 튼튼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항상 위쪽에다가 힘을 주고 지탱을 하고 아래쪽을 움직이는 게 안전하다라고 어제 프레임 편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외장 달고도 움직이는 거 크게 문제없이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리 내릴 때도 마찬가지. 이 힘의 축을 항상 이 안쪽에다가 밀면서 이 부하가 가해지지 않게 조심조심. 몇 번을 봐도 후들후들해요 여기.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각도 다리 벌림 각도 이 정도면 좋아 하고 세워요. 그러면은 무게 때문에 지금처럼 벌어져요. 보셨나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게 들면은 다리가 모아져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후들후들하면서 여기가 뒤틀리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여기예요. 진짜 조심히 만져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이고요. 고관절의 축이동도 다시 한번 볼게요. 외장을 씌운 상태에서 작동은 어떻게 잘 되는지. 골반을 허리를 앞으로 숙이듯 이렇게 뒤틀어주면은 고관절의 락이 풀리면서 앞쪽으로 가동시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축이동을 할 수 있는데 웃긴 거는 기믹을 이용을 하면은 얘네들은 이 고관절을 잡고 있던 프레임이 분해되기 시작한다. 벌어진다. 파츠 틈새가. 여기 틈새 벌어진 거 보이죠? 이건 다시 봐도 기상천외하네요. 왜 그러지? 다시 조립해놓은 건데요. 분명 프레임편 끝내고 다시 끼워놓은 건데. 그리고 이 축이동 파츠의 링 부분이 자기 다리 무게 지탱을 못해요. 외장이 달렸으니까 더 못해요. 파츠가 더 무거워졌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얇은 핀으로 고정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고관절 옆으로 들 때 그냥 들어버리면 여기가 무조건 부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 90%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움직일 때 아까 힘 지탱하고 막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게 그겁니다. 뭐 아무튼 고관절 축이동 상태에서 다리 드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 쭉 들어보면은 그래도 엄청 많이 들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뭐 수준급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무릎 꿇기 이외에 이 축이동 기믹을 저는 일단 안 쓸 거다. 프레임 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되게 불안한 기믹이기도 하고요. 이게 반대로 제가 프레임 편 끝내고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다리가 무거우니까 계속 지금 이 링이 처지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넣고 되돌리고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넣었어요. 그 다리 내려놨어요. 이대로 이렇게 되돌리면은 락이 안 걸려 있어요. 지금 되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프레임이 정렬되어야 락이 걸리는 거라서 완전히 골반을 좌우를 잡고 누른 상태에서 되돌려야 락이 걸리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락이 안 걸린 것도 모르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더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고관절입니다. 진짜 개인적인 생각은 허리 스윙 같은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뭐 아예 락기구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고관절은 락기구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고관절 축이동 기믹은 진짜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움직였다고 더 벌어졌네 이거. 아이고.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은 여전히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외장 때문에 안쪽으로 돌리는 거는 내부 프레임에 간섭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릎 굽히는 건 상당히 멋집니다. 굽혀주면은 허벅지가 이제 슬라이드를 하면서 실린더 가동하면서 종아리, 무릎 갈라지면서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 이때 빼꼼 나오는 프레임, 위쪽 실린더 상당히 멋진 형태이기는 합니다. 아주 멋지네요 이거는. 전체에 막 주변이 다 연동되는 이 모습은 어떤 걸 봐도 멋진 것 같아요. 꼭 이제 비단 뉴건담이라서 멋지다기보다는 진짜 이런 연동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 이제 앵클 가드가 생겼잖아요. 불편할 수 있는데 해치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발목 회전, 안쪽으로 꺾고, 뒤로 뻗고, 앞으로 굽히고, 위쪽 관절 가동하면서 앞쪽에 실린더 가동하고, 이것도 다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발바닥을 앞으로 굽히는 거, 연동돼서 움직여주는 거 여전하고, 발가락 가동하는 것까지 여전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역시 그래도 포즈 취했을 때 여전히 멋지게 무릎을 꿇어줍니다. 완전히 무릎들도 완전히 굽혀가지고 양 다리 다 굽힌 상태고요. 확실히 포즈 취해놨을 때 진짜 멋지긴 하다. 엄청 멋지다. 그냥 이게 60분의 1 스케일이라는 게 또 놀랍기도 해요. 60분의 1 스케일이 이 정도로 움직여주는 거는 흔치 않으니까요. 단지 무릎 꿇기 할 때는 고관절 추기동 기믹을 끝까지 양쪽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그렇듯 취급주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른 기믹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해치 오픈도 봐야겠고요, 무장 수납도 봐야겠고요. 무엇보다 먼저 할 거는 커버실 부착. 되게 진짜 천 느낌 나게 소재를 잘 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스티커라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은 1번 눈, 2번 메인 카메라, 3번 뒤쪽 카메라, 4번 가슴에 센서 부분 해서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가슴부터 할까요? 이게 스티커라는 게 참 잘 덮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슬쩍 부착, 좌우를 슬쩍 접을 필요는 없나? 부착. 예.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카메라는 이렇게 안테나를 좀 가동시켜서 부착을 해주면 좋겠고요. 아예 빼버리죠, 그냥. C형 파츠라 뭐 어렵지 않게 뺄 수 있고요. 자, 2번 스티커 부착, 이렇게 부착해서 좌우를 살짝 접어서 마감을 해주고, 자, 1번 스티커 눈, 대망의 눈 잘 넣어서 안쪽에서, 야, 이거는 고조사토로 아니냐 이건? 아무튼 눈 모양에 맞게 적당히 부착. 탁. 그리고 뒤통수. 자, 3번 스티커 자, 안테나도 다시 장착을 해주도록 해요. 자, 고조 뉴건담 완성! 자, 이렇게 눈과 머리의 카메라 부분, 가슴의 렌즈 부분, 뭐 뒤통수까지도 전부 다 가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눕혀볼까요, 이렇게? 분위기 좀 나네. 확실히 분위기가 나긴 하네요. 그치만 우리는 이제 펄럭 해야 하니까 잘 떼서, 야, 이거 스티커라, 이거 떼는 것도 일이네요. 아무튼 제거해 볼게요. 그리고 빔라이플 수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납 조인트 꺼낸 다음에 골반 뒤쪽 중앙에 보면은 투톤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두리가 그레이고요, 가운데가 화이트예요. 이 화이트 부분을 열면 안쪽 프레임이 노출되는데, 이때 안쪽에 있는 이 프레임을 돌려줍니다. 돌려서 조인트를 끼울 구멍으로 바꾸고 닫고, 그리고 그 자리에 라이플 수납. 자, 이런 식으로 라이플 허리에다가 장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주카도 봐야죠. 되돌릴 때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해치 열고 다시 구멍 부분을 돌려서 닫으면 돼요. 그리고 바주카는 일단 바주카 요 암 부분 있죠? 이 친구를 가운데 있는 큰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잘 가서 끝까지 밀어 넣어주는데, 이렇게 밀어 넣어도 얘는 이렇게 가동을 해서 쳐지거든요. 이 부분을 안쪽에 이중관절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올라왔죠. 위에 보면은 이 갈고리 걸 수 있는 구멍이 2개 있어요, 프레임 쪽에. 여기에 걸면서 다시 밑으로 쓱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걸려가지고 이제 내려가지 않아요. 안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바주카에 장착. 이렇게 처지지 않는 바주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쉴드인데요. 일단은 이제 오른팔에도 장착할 수 있었잖아요. 오른팔용 조인트로 바꾸고, 자, 오른팔로 가면 역시나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를 돌려줍시다. 그대로 쭉 돌려주면 이렇게 구멍 부분이 나타납니다. 슬라이드 할 수 있는 조인트고요. 여기 맞춰서 끼우고 밑으로 내려서 슬라이드 하면 이렇게 오른팔 실드 장착이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거를 동일하게 이제 빼고 다시 돌려서 막아놓은 상태, 반대쪽으로 가서 동일한 파츠가 있어요. 동일한 파츠를 역시 돌려서 오른팔 조인트가 아니라 왼팔 조인트로 교체했으면은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끼우고 밑으로 슬라이드. 이번엔 왼팔 쉴드가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엔 무장시켜 줍시다. 라이플도 쥐어줘 봐야겠죠. 손잡이 프레임 돌려서 구멍 만들고, 자, 오른손 라이플손 가져와서 가른 다음에 고정. 제대로 손가락 트리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트리거 쪽으로 조여서 손목 교체. 그럼 무장했으니 출격 전에 파일럿 탑승해야죠. 콕피트 해치 오픈해 봅시다. 일단은 앞쪽에 빨간 색깔 해치를 그대로 위로 들어주면은 안쪽에 내부 해치가 등장을 하고요. 요거까지 완전히 들어주면 이렇게 안쪽에 아무로의 발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잘 안 보이니까 흉부 자체를 프레임 째로 살짝, 근데 이때 이 목 프레임 있죠, 얘를 들어 올려주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좀 편해집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안쪽에 있는 서브 프레임까지 다 들어주면은 콕피트 해치 오픈 완료! 안쪽에 아무로가 탑승하고 있는 게 제대로 보입니다. 이거는 LED 유닛이 있으면 바로 보일 텐데 지금은 아직 안 꼈으니까 따로 플래시를 안쪽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내부에 요 머리까지도 슬쩍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해치 내리고 서브 프레임 닫고 외장까지 완전 덮어주고 위쪽 목 부분 내리고 앞쪽에 해치까지 전부 닫아주면 출격 준비 완료! 자, 이렇게 콕피트까지 다 받고 무장 상태로 세워봤습니다. 확실히 프로포션 좋고 가동할 때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각도 같은 거 챙겨가면서 세웠을 때 상당히 멋지네요. 허리도 숙이고 흉부도 숙인 상태로 이렇게 세워봤는데 확실히 이 기본 무장 상태에서는 뭐 크게 대단히 어디가 뭐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신다든가 그런 거는 좀 적은 편이긴 해요. 그치만 바주카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뒤쪽으로도 하중이 생겨가지고 지금 허리가 뒤로 넘어가는 가동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힘을 받기 시작했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뭐 당장은 잘 버텨주고 있긴 하네요. 확실히 이렇게까지만 세워놓고 보더라도 베이스는 무장할 거면 필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먼저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지상에서 허리 좀 숙여가면서 다리 좀 벌려가면서 라이플 액션 취하는 거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지상 액션, 스탠드 없이 포즈를 잡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가동에서 이야기했지만 고관절이 막 좌우로 벌어지잖아요. 이게 들면 다리가 모이고 내리면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조금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다리를 이렇게 벌려놓고 내려놓으면은 그거보다 더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들었을 때는 다리가 좀 많이 안 벌어졌잖아요. 내리면 딱 적당한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PG가 이게 맞나 싶긴 한데 무튼 간에 그렇고요. 그리고 캐터펄트 사출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니건다 나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포즈 말이죠. 근데 역시나 스탠드 없이 지상 액션을 취할 경우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허벅지 회전축입니다. 제가 프레임 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허벅지 회전축 같은 경우는 상체 무게를 못 견딥니다. 돌아가요. 그래서 지상에 내려놨을 때 다리 각도가 딱 이제 무게중심을 맞추지 못하면 다리가 좀 벌어졌다.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합니다. 늘상 무게중심은 주의합시다. 자, 다음은 바주카 액션 취해볼 건데 아까 바주카 락을 걸어놨잖아요. 이 락을 풀어줘야 됩니다. 위로 프레임을 살짝 들면서 빼줍니다. 그 다음 안쪽에 있었던 요 조인트 끝부분도 끄집어내주고요. 이대로 돌려버리면서 중간 축을 돌리면서 그대로 완전히 쫙 펼치면서 그대로 어깨 쪽으로 오는데 빔사벨을 좀 안으로 꺾어놓고 하면 이렇게 백팩에 있는 서브함만 가지고도 바주카를 어깨 위에 올릴 수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바주카 액션이라든가 이게 좀 편해집니다. 아무래도 뒤쪽이 힘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 바주카 뒷부분이 무겁다 보니까 그 무게를 이 서브함이 지탱을 다 해줄 거라서 포즈 취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위로 올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밑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서브함이 되게 다양한 각도로 꺾이거든요. 꺾는 방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옆구리에 끼울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이때 손잡이 각도를 바꿔가면서
손에 쥐기 더 편해지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바주카 이 뒷부분도 회전을 시켜버려가지고 그냥 아주 맘 편하게 각도 잡을 수 있게 되게 다양한 각도를 제공합니다.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서브암 같은 경우는 바주카 무게는 못 견뎌요. 이 중간 관절이면 모를까 이 뿌리 부분이랑 이 끝 부분은 바주카를 못 견디기 때문에 끝에는 반드시 이제 손에 쥐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대로 또 바주카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어깨에 편하게 짊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뒤쪽이 어디 흔들리거나 처지거나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손으로도 잡고 있고 뒤에서도 하나 잡아주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게 가장 큰 것 같네요. 그리고 손가락을 전지가동 손으로 바꾸고 손가락 끝마디를 살짝씩 열어주게 되면 더미 사출 액션이 가능해집니다. 요렇게 극 중에서 손가락 끝에서 더미 발사하던 그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지가동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빔사벨 같은 경우는 이걸로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롱 빔사벨 액션을 취해 볼 건데요. 아까 구성에서 봤듯이 구멍을 이렇게 오른손에 쥐게끔 해준 다음에 이 가동손에 있는 손바닥 조인트를 세워서 손에 쥐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엄지손가락은 좀 주의하면서 이게 각도랑 이런 거 벌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조심하면서 손에 쥐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손에 쥐었고, 그리고 이쯤 오면 멋진 액션을 위해서 액션 베이스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베이스가 공중에 뜬 상태로 버틴다는 거, 뭐 어디 처진다거나 아니면 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래도 버티긴 한다는 거, 참 다행입니다. 물론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상체는 이렇게 수직 고정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 워크라든가 이런 걸로 각도를 줘야 한다라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그래도 빔사벨 액션 멋있게 나오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포즈 취하니까 또 멋있긴 합니다. 멋지긴 해요. 단지 공중 액션 취할 때 주의할 거, 흔들흔들 한다는 거, 휘청휘청 한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포즈 취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요런 거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너무 흔들리면 조인트에 무리 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것도 무리가 가긴 합니다. 물론. 그리고 마무리는 빔 라이플 공중 액션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스탠드 높이를 좀 높여서 이렇게 포즈 취해봤는데 카메라를 좀 하이앵글로 하는 걸로 좀 각도라든가 이런 걸 좀 맞춰봤어요. 진짜 포즈 취하면 진짜 겁나 멋있긴 하네. 60분의 1 스케일의 뉴건담에서 이 정도 액션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기까지 하거든요. 야,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 와, 씨. 근데 뭘 하든 스탠드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스탠드가 유니콘 건담 거였다는 게 이게 참 머리가 아프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PG 얼리시드 뉴건담의 파트 2 외장 및 무장 이렇게 리뷰해봤는데요. 무장은 기본 무장만 했고 이제 진짜 핀 판넬은 따로 묶어서 그리고 본체 해치 오픈까지도 묶어서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3편으로는 핀 판넬 앤드 해치 오픈 편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 외장이랑 무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상태에서 소감이라고 한다면 뭐랄까? 확실히 큰 사이즈의 뉴건담이라는 게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게 60분의 1 스케일이라는 거, PG라는 거, 심지어 얼리시드라는 거 또 그렇긴 한데 프레임 볼 때까지만 해도 야, 그래도 좀 뭐랄까 모빌 슈트 만드는 기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요런 인터뷰 한 것처럼 빡세게 디테일 넣어놨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외장 씌워놓고 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약간 내가 이미 이런 스타일의 뉴건담은 RG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내가 한 10대 개를 만들어봤는데 PG에서도 이런 디테일을 즐긴다고? 뭔가 좀 더 스케일감 자체를 즐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기분이 묘해요. 멋이 없냐 그러면은 멋있어요. 완전 멋있습니다. 근데 막 새롭냐? 그래서 퍼펙트 그레이드나 됐는데 새로운 기분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포즈 취해놓은 거 보면 멋은 있어요 또. 와, 씨. 그래서 놀랍긴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 이제 핀 판넬까지 달아보고 해치 오픈까지 모든 걸 다 즐겨본 뒤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소감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면서 저는 파트 3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